네, 법정 밖에선 세차, 법정 안에선 대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지난주 금요일, 조국 전 장관의 첫 번째 재판이 진행이 됐죠. 유재수 감찰 무마건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법정에 처음으로 금요일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었고요. 그런데 김 기자, 법정 밖에서는 세차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아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은 재판에 나오면서 본인이 직접 차를 몰고 도착한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타고 온 차가 이제 남겨지자 지지자들이 재판을 기다리면서 저렇게 물티슈 등으로 차를 세차해주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예.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물티슈들을 다 동원해서 지지자들이 하나하나 이제 흙먼지 같은 것들을 좀 닦아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지지자들은 지저분한 이런 차를 보면서 좀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보고 오시죠. 물티슈 여기 있어요. 얼마나 지금 정신이 없으시면 차도 못 닦고 말이죠. 국민의 마음입니다. 두 번 오지 마세요. 그 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크게 시민들이 이거를 실제로 지금 열심히 닦고 계시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조국 화이팅! 네. 조국 전 장관이 지난주 금요일 처음으로 법정에 이제 모습을 드러내면서 순수 본인이 운전을 해서 온 자동차. 지지자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차가 좀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물티슈를 꺼내 들고 조국 전 장관의 차를 깨끗이 닦아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실제로요, 저 지지자들이 참 열심히 닦았습니다. 그래서 전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오전 좌측 모습 보시면 차가 굉장히 더럽죠? 근데 지지자들이 저렇게 물티슈로 닦아준 이후에는 차가 비교적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우리 배승희 변호사는 저 모습 보면서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제가 우연히 이 조국 전 장관 아파트 근처를 가보니까요. 그 아파트가요, 주차장이 지하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예요. 아주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바깥에다 세울 수밖에 없는데 바깥에다 세우면요, 단 하루만 세워도 저렇게 맞아요. 먼지가 묻습니다. 네.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진액부터 해서 송화가루 해가지고 저 아파트 주민들은 다 저런 그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지지자들은 정신이 없으시면 차도 못 닦고 말이죠. 하지만 매일 저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뭐 정신이 없어서 못 닦은 건 아니고 또 저 장면을 보면서 네티즌들이 이런 댓글도 달았더라고요. 어떤 댓글 달았습니까? 집에 있는 남편의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저렇게 자동차가 더러웠다면 집에서 과연 닦아줬을까? 그렇게 자주 섞인 농담도 다시던데요. 제가 볼 때는 이 극단적인 지지층과 달리 실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 문 대통령과 달리 이 조국에 대한 여론은 총선 이후에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지지자들의 모습은 결국 이 민주당과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고 또 대통령과도 또 선을 그은 모습이기 때문에 좀 그 지지자들의 이런 행동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지지자들은 저렇게 이제 세차와 관련해서요, 뭐 이런 반응들을 좀 보였답니다. 물티슈 세차 와글와글. 지지자들은 얼마나 조국 전 장관이 정신이 없으면 차도 저렇게 세차를 못했겠습니까? 이것이 시민의 마음입니다. 정치, 검찰이 조국의 그 마음에 먼지를 씌웠어요. 두 번 다시 먼지를 씌웠다가는 대검에 무슨 물을 퍼붓겠습니다. 이러한 반응들도 올렸답니다. 오창석 부소장 보시기에는 좀 저 세차 모습 보면서 오 부소장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글쎄요, 저 일단 뭐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 전 장관이 완벽한 무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법정에 나왔을 때 뭐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고 뭐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저 모습을 보는 또 다른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이제 조 전 장관에 몰입해서 과한 것 아니냐? 네, 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일반적인 모습으로 봤을 땐 좀 과하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김 기자, 우리 진중권 전 교수가 저 모습을 실제로 저 영상을
본인 소셜 미디어에 올리면서 한마디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주말 사이에 SNS를 통해서 뭔가 조국 전 장관을 향한 과도한 우상화를 좀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니 차를 갖고도 이러니까 실물을 만나면 아마 머리카락으로 조국 전 장관의 발을 닦아드릴 듯 이것은 과거 여인들이 예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린 성경 속 일화를 빗댄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북한 사회도 아니고 온통 우상화 분위기인데 비위가 약해서 역겨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예, 최수영 교수. 예.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세차야, 뭐 차주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세차를 가지고 저렇게 그 무슨 그러니까 검찰에다 뭘 퍼붓겠다는 아니 뭐 닥치고 검찰 모든 게 그냥 검찰입니까? 닥치고 검찰입니까? 그리고 묻지마 조국 같은 저런 행태들은 그 오창석 부소장 지적하셨지만 중도층의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중도층의 마음이 그렇죠. 이걸 어떻게 생각이 상식과 될까? 합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보편적 차원으로 봤을 때 저 모습이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저는 저게 바로 이게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외도도 현상이다.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일종의 사실 조국 전 장관은 팬덤 정치는 맞아요. 그런데 팬덤 정치 저분이 선출된 적이 없는 분 아니겠어요? 근데 저분들이 위험한 게 국민 대표성도 없고 책임있어도 무죄하고 그다음에 윤리 도덕에 구속되지 않는 모습을 갖는 게 팬덤 정치의 폐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거꾸로 우리 한국의 대의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좀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저렇게 과도한 편향, 그다음에 저렇게 정말 그 어떤 묻지마식 그 지지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래서 21세기 살아가는 민주주의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도층 국민들은 굉장히 저 장면을 보고 불편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불편했을 것이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들이 드시는지요? 각자의 다 판단들이 있으실 거고요. 조국 전 장관 지난주 금요일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포토라인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었죠? 그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에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반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법정에 출석합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기자들 앞에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반박해 나가겠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저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저 한 문장의 조 전 장관의 말이 주말을 지난 지금까지도 약간 후폭풍이랄까요? 그 논란이 좀 이어지는 모양새. 우리 배승희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게 무슨 독립투사를 보는 듯한 모습을 느꼈는데요. 보통 이런 광경은 주로 야당 인사가 뭐 거대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권력에 맞서서 최고 책임자에 맞서가지고 제가 이 권력에 무너지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향해 가지고 투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또 무엇을 향해서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하는 건지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게요. 2017년 5월에 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한 게 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지금의 총장을 임명했다가 또 2년 뒤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있을 때 이 윤석열 총장을 국정농단 수사의 적임자다, 그 수사를 잘한다라는 이유로 총장까지 앉혔습니다. 총장으로 임명했죠. 그리고 본인이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윤석열 총장 임명식에서 아주 보고 청와대에서 악수도 하고 나눴던 장면이 다 나왔어요. 그렇게 임명을 해놓고 그 윤석열 총장 하에서 이 수사를 마무리해가지고 이제 기소돼서 법정까지 왔는데 그 조국 전 장관의 말과 그때의 말과 지금의 말을 비교해보면 도저히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이 책임 있는 자리를 다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리에 있다가 이제 수사를 받고 이제 법정까지 오게 됐다면 최소한의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습과 함께 이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임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지 저렇게 내가 지금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이 검찰이 나빠가지고 나를 이렇게 몰아세운 거다라는 식으로 보여주는 거는 전혀 이 고위공직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조 전 장관이 처음으로 법정에 이제 모습을 드러냈고 재판이 진행이 됐고 그것은 조국이라는 분이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유재수 금융위원회 국장의 비위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그 감찰을 중단시키고
무마시킨 것 아닙니까? 직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김 기자, 지난주 금요일 날요, 사실 이 사람이 어떠한 증언을 하는지가 매우 관심사 아니었었던가요? 그렇습니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 이야기인데요. 아까 전에 밖에서는 뭐 세차고 안에서는 대치라고 했을 때 뭔가 한솥밥을 먹던 동료에게서 분리할 수 있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주제가 붙었을 겁니다. 예.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유재수 비위 의혹을 조사했던 담당자였습니다. 직접 조사한 사람. 법정 증언에 따르면 유재수에 대한 수사 의뢰나 관계기관 이첩 등을 윗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보고했지만 보고했으나. 조국 전 장관이 감찰을 중단시켰다라고 이제 증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함께 재판을 받았던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 또한 감찰 종료에 대한 권한은 비서관이 아닌 조국에게 있었다. 유재수 구명 활동을 청탁한 게 아니라 조국에게 보고했다라는 식으로 뭔가 책임을 조국 전 장관에게 넘긴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감반장은 피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나와서 이제 증언을 한 것이고, 근데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을 중단시켰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과 지난주 금요일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던 백원우, 박형철 두 전직 청와대 비서관 역시 조국 수석의 권한으로 유재수의 감찰이 중단된 취지라고 입을 모았어요. 우리 저 세 사람이요, 조국 민정수석을 공통적으로 지목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 점이 중요하다고 보는 게 직권 남용의 지금 이 핵심이잖아요. 지금 이 재판에. 근데 이제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윗선의 판단이 안 섰다. 자기가 판단이 모호해서 글쎄 윗선에 보고했다. 상부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근데 중지하라고 내려왔다. 조국 수석의 판단이야. 조국 수석이 결정해야 돼.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근데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측근입니다.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을 때 초기 변호인이었어요. 아, 이인걸 특감반장이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이었습니까? 초기 변호인을 했었어요. 그럼 약간 조국 전 장관 측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바로 예. 재판에서 이렇게 진술한 거예요. 더군다나 한 발 더 나가서 만일 끝까지 자신이 이 사건을 갖고 있었다면 자기는 검찰 수사를 의뢰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이 정도는 검찰이 수사할 정도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예. 이분도 변호사입니다. 자, 그런데 유재수 씨는 영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결국 실제 이제 유재수 씨는 나중에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인걸 특감반장의 판단이 맞았다는 거죠. 아하. 그것을 결국 조국 수석이 지시를 했다.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 3인의 이제 진술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굉장히 좀 엄중히 받아들일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은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에 어떻게 좀 해명을 했을까요? 보시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재수에 대해 보고받고 비위에 상응하는 인사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유재수 감찰이라는 것은 자꾸 중단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중단이 아니고 종료한 것입니다. 대통령 민정수석으로서 적법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내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재수의 감찰을 중단시키거나 무마시킨 바 없습니다. 이게 조국 전 장관의 금요일 주장이었습니다. 오창석 부소장은 어느 쪽 말에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는 것 같으세요? 일단 최종 책임은 민정수석이 져야 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여기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은 재판장이 재밌는 말을 남겼어요. 무슨 말을 남겼어요? 검사와 특감반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특감반원에게는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수사를 방해받을 권리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를 시작했다 해서 조국 장관이 마무리했다, 못하게 했다라는 건 애초에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뭘 못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안 맞고요. 다만 민정수석이 최종 종료를 한 거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다면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봐주기식 종료가 있었다. 그 부분은 사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민정수석을 향해 있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최종 권한자이기 때문에. 최종 윗사람이 조국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특감반원들이 더 수사를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 전 장관이 종료할 당시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서 유재수를 좀 더 봐줬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러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오 부소장 말씀은 백원우, 박형철, 이인걸 이 세 분이 조국이라는 사람을 지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왜? 감찰과 관련해서 최종 그 책임 권한은 가장 윗사람인 조국이라는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으니까. 다만 유재수 감찰을 중단하거나 이런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관건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예, 배승희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국 수석으로 있을 때 권한이 있어가지고 감찰을 중단한 게 아니라 종료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절차적인 문제도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종료가 되면은 그 보고서를 만드는데 그 보고서도 작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어허. 조국 전 장관은 이 적법하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비교해 분이 있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우병우 경우는요. 수석. 예. 우병우 수석 자리에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의 측근 비위를 감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년 6개월. 근데 그게 그럼 만약에 동일한 논리로 이게 조국 장관의 이 권한이라고 한다면 이 감찰 특히 유재수 감찰권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나와서 비위가 약했고 사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실제 유재수 그분이 이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이 될 만한 사안이었다는 거예요. 나온 비리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가 이 정당하게 했다 하더라도 형사적으로는 이게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예.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이 감찰을 종료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서 이 민사다 이 행정상의 적법한 절차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것과는 달리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또 그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그 조국 전 장관이 국회에 이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어요. 국회 운영에. 그때 나온 얘기들. 그러니까 유재수의 비위가 약했다. 사생활이라고 한 부분도 네. 이인걸 특감반장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네. 그거는 거짓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증언에 나오고 있기 있다? 때문에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걸 피하고 싶겠지만 책임이 또 들어가는 거라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 계속 진행될 겁니다. 한번 결과 지켜보도록 하고요. 정치데스크 지난주 금요일 방송 중에요. 저희 한 출연 패널이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조국 전 장관의 전화를 받아서 아버지를 바꿔준 일이 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좀 다른 발언이었어요. 바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